자, 철근의 이음 종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응력이 큰 곳은 피한다. 있는 위치가 이음 부위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그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는 것은 인장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35 이상의 철근은 겹침이음 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데, 겹침이음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이음이에요. 우리 집에는 보통 D16, 뭐 D13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겹침이음을 해요.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을 위해 규정 이음 길이로 결속선을 사용하는 이음입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만들어서 결속선, 이게 현장에서 뭐라고 부르더라? 가는 철근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건데요. 그냥 철근과 철근을 갈고리를 만들어서 두 개를 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규정 이음 길이는 요 지름 중간에서 지름 중간까지, 이것을 이음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건축에서. 가스 압접, 용접, 기계식 이런 것들은 셋 다 굵어요. 너무 굵어요. 그래서 구부릴 수도 없고 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대 미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스로 압접을 하든 용접을 하든 또는 커플러라고 하는 이런 링을 끼워서 눌러버리는 그런 방식,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맞대서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D35가 넘어가는 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말 계속 나온다 그랬죠. 철근 합산의 총 단면적이 같을 때는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굵은이라니, 가는은 치우고,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 향상에 좋습니다. 네, 오타가 있었네요. 가는은 빼주시고요. 굵은 철근을 조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는 것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 향상에 좋다. 요거 별표해 놓으시고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옆에 본 김에 용어 정의, 온도철근이라는 게 있네요. 하중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온도 변화에 따른 건조 수축만 잡아주는, 균열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상부에 배근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탑바랑 좀 비슷할 겁니다. 상부에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철근 배근을 하면은 이렇게 단부에 많이 배치하고 장부에 이렇게 장변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이 온도가 이렇게 뜨거우면 풀어놨다가 너무 추우면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지금 철근과 콘크리트는 그 개수가 비슷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계속 마르다 보면은 건조해짐으로 인한 수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짧게 이렇게 잡아주는 철근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온도철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중 문제 아니고요. 좀 덜 갈라지라고 넣어주는 그런 철근을 온도철근이라고 합니다. 이 시공 목적은 온도 변화에 따른 온도 응력에 대한 저항과 응력을 분산시켜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로지 온도 변화에 의한 건조 수축을 줄이는 것, 균열 방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혹시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철근의 정착입니다. 철근이 인장력을 받을 때, 당기는 힘을 받을 때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끄러짐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고 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최소한의 묻힘 깊이 정도로 보는데, 우리 만약에 보와 기둥이 맞나요? 여기 지금 단부에서는 인장력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단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부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착을 해주는데 요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이라는 것은 이 정착하는 길이를 L로 보고요. 랭스로 보고 40D라고 나오죠. 40D라는 것은 이 D라는 지름, 이게 D16이든 13이든 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40만큼 길이를 확보하세요. 길게 확보를 해야 돼요. 특히 단부는 위쪽에서 인장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압축력이 발생해서 크게 많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조금 작게 25D로 정하고 있어요.
자, 요 수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40D, 25D, 인장 부분은 40D, 압축 부분은 25D. 그림을 좀 기억한다면 단부에서는 요 위쪽, 그리고 압축력은 아래쪽, 이것이 인장력, 요것이 압축력.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요 문제 혹시 나왔을 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압축, 이형 철근 정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착 길이는 철근의 항복 길이가 클수록 길어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정착 길이는 철근의 항복 강도가 키워드입니다. 지금 뭐 인장인지 압축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정착 길이가 어떤 거에 관계가 있는가 인데요. 철근의 항복 강도, 보통은 인장 강도라고 얘기하는 그것이고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틀렸냐면 콘크리트 강도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철근의 항복 강도, 정착 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정착 길이는 항상 200mm 이하가 아니라 40D, 25D 둘 중에 하나. 인장이면 40D, 압축이면 25D 둘 중에 하나. 항상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착 길이는 철근의 지름과 무관하지 않죠. 40D잖아요. 철근 지름 곱하기 40 또는 곱하기 25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철근 정착 길이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인데요. 일단 철근이라는 것은 철근 종류나 철근 갈고리나 철근에 관련된 거에 관련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보시면 콘크리트 아니냐라고 보는데요. 이 순서의 문제입니다. 가장 관계가 멀다고 했잖아요. 일단 콘크리트 강도랑 관계가 먼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물시멘트 비에 의해서 얘가 나왔어요. 이게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강도보다 물시멘트 비는 더 멀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콘크리트 강도가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물시멘트 비.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주열대와 주간대라는 게 나와요. 주열대는 단부, 그리고 주간대는 중앙부라고 나오고요. 일단 이렇게 슬라브를 두고 봤을 때 이 긴 쪽을 장변, 짧은 쪽을 단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고요. 일단 중앙부라는 것은 이 단변의 4분의 2 부분입니다. 이 안쪽 부분,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것. 그 나머지 4분의 1은 왼쪽의 단부, 오른쪽의 단부 이렇게 돼요. 단부를 주열대라고 부릅니다. 단변의 나누기 1, 4 나누기 단변, 4분의 1. 그 거리만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열대 평판 슬래브 구조에서 그냥 평평한 판 슬래브 구조에서 보로 간주하는 주열을 포함하는 일정 폭, 말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변 방향을 짧은 보로 우리가 보고요. 여기에 4분의 1 부분을 끝부분, 끝단부, 단부라고 불러요. 4분의 1 부분을. 이 중앙은 말 그대로 중앙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부를 다른 말로 주열대, 중앙부를 다른 말로 주간대 이렇게 좀 부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 설명이 또 있어서 없네요. 있어서가 아니고 없네요.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뒤에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워지지가 않네. 자, 일단 단변이라는 게 있고 장변이라는 게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슬래브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단변, 얘는 장변이라고 불러요. 짧은 변, 긴 변. 여기에서 단변 방향의 4분의 1 요만큼을 단부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주열대라고 부르고요. 이 장변의 4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단변의 4분의 1 한 것을 그대로 장변 방향에 거리를 보내고 여기를 똑같이 주열대, 여기를 주간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슬래브는 곧 나올 거라서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일단 시멘트와 물과 골재인데 골재에
잔골재가 있고요. 굵은 골재, 조골재가 있어요. 잔골재는 보통 모래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고, 조골재는 자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자,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를 구성하기 위한 각 재료의 비율을 말하고요. 시멘트, 잔골재, 조골재, 물, 혼화 재료의 사용량을 합쳐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배합 설계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물에 좀 잘 밀실하게 버티는 것, 해당 공사에 적합한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각 재료의 비율을 정하는 것을 배합 설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첫 단계가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에요. 물, 시멘트 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 시멘트 비, WC라고 하고요. 시멘트에 대한 물의 단위 용적당 중량비예요. 단위 용적이라는 건 아시죠?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일 때 몇 킬로가 들어가는가? 이게 중량비입니다. 이렇게 맞춰서 배합을 하는 것이 물, 시멘트 비. 자, 이것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이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면은요. 물, 시멘트 비 65%래요. 그래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시멘트는 8포대라고 하네요. 그러면 0.65라는 비율, 비율은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40kg짜리 시멘트가 8포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값을 구해보면은 208kg 이라고 나오고, 이것을 보통 대략 우리 물이라는 것은 1kg당 세제곱미터가 동일하게 가죠. 물에 대한 그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8kg이 나왔다는 것은 루베로 봤을 때, 세제곱미터로 봤을 때 같은 값으로 가면 되고요.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값을 200세제곱미터가 아니라 0.2세제곱미터로 진행을 하는 뭐 그런 단위 문제였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수가 주어져야 됩니다. 몇 포대를 할 건지, 시멘트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킬로그램 수를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이건 약간 문제를 꼬아놨는데 보통은 킬로그램 수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4, 32, 320kg 이라고 줄 거고, 거기에 대한 물, 시멘트 비는 정해놨잖아요. 이쪽에서 65%, 0.65. 두 값을 곱해서 나오는 값을 주시면 되겠고, 이게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요. 답이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0.2세제곱 1번, 2번 2세제곱 이래버리면 우리가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3번 20세제곱, 4번 200세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단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문제는 그냥 거의 답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다가 이 포대를 그냥 곱해서 바로바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운반과 타설입니다. 콘크리트, 아까 제가 레미콘이란 말 되게 많이 했죠. 레미콘, 시멘트 믹서 트럭을 이용한 현장 반입입니다. 근데 보통 레미콘은 레디, 믹시드, 콘크리트, 거기에 레미콘이라고 지금 부르는 게 일반적인 레미콘입니다. 미리 믹스한 콘크리트. 그리고 호퍼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담아서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용기예요. 그냥 그냥 바가지라고 생각할게요. 물론 바가지는 아니지만 담아서 올려주는 거, 크레인 위로 올려주는 거, 그것이 호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은 펌프카라고 하는 곳을 하는 그 기계가 같이 와야 돼요. 레미콘이 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 이렇게 생긴 펌프를 꽂아주는 펌프카라는 아이가 같이 와야 되고,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넣으면 압력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연결관을 통해서. 이 관이죠, 관. 이 관을 통해서 쏴주는 장비. 이것이 펌프카입니다. 콘크리트 분배기는 고층 및 대형 건물 등 펌프카를 이용해 직접 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게 왜 불가능한가요? 라고 본다면 펌프카를 이용해서 고층까지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으려고 했는데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재료가 다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그럴 때는 이 콘크리트 분배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직접 타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핵심 키 또 보고 가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장점. 일단 압축 강도는 커요.
그리고 모양 만들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런 동그란 거푸집에 부으면 동그란 건축물, 네모난 거푸집에 부으면은 네모난 건축물. 이 거푸집 모양에 따라서 그냥 부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 내화성, 내수성이 괜찮고요. 유지 관리가 또 좋아요. 이게 뭐 시간 지난다고 썩고 벌레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비교적 쉽다라고 보고 있고요. 철근과의 부착력도 괜찮아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을 보호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인장력이 약해요. 그래서 철근이나 철골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체 중량이 큰 거, 좀 무거운 거, 그런 문제. 그리고 균열이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시멘트라는 게 좀 빨리 마르면 크랙이 좀 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세한 균열 때문에 조금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의 이음 타설인데요. 줄눈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부재간 접합부에 생기는 선을 줄눈 또는 조인트라고 해요. 자, 먼저 시공 줄눈은 콘크리트를 부을 때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콘크리트를 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벽에 붙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한 층만 밖에 못 쳐요. 1층만 치고요. 내일은 아니죠. 좀 더 말리고 2층을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층과 2층 사이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부을 수 없기 때문에 나 이거 며칠 뒤에 부을 거다. 그러면 이 사이가 약간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계획되어서 이어붙는 부분에 시공하는 줄눈입니다. 그리고 평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붓기 어려우면은 여기까지만 오늘 부었고 여기는 만약에 내일 부어요. 이 사이에 이렇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빈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축 줄눈이라는 게 있어요. 온도 변화, 진동, 지진 등에 의한 신축이 큰 부분에 미리 설치하는 줄눈이에요.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길이가 긴 건축물, 복잡한 평면 등에 미리 계획된 줄눈입니다. 옆으로 굉장히 긴 옥상을 한번 올라가 봤어요. 갔더니 중간중간에 웬 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미리 만약에 여기서 어떤 온도 변화나 진동으로 인하여 크랙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판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그러면 이게 불었다가 줄었다가 아주 미세하게 하게 되면 이게 좀 크랙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중간에 막아주는 것이 신축 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비슷한데요. 수축 줄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수축. 큰 면적의 벽이나 바닥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균열이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하는 거. 좀 비슷한 개념이죠. 자, 콜드 조인트가 좀 문제예요. 이것은 콘크리트를 부을 때 운반 및 타설이 지연된 거예요. 막 차막혀가지고 레미콘이 그때 안 왔어요. 그래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가 굳어버렸는데 그 위에 또 부은 거죠. 미리 계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이전 콘크리트와 딱 붙지 않아서 균열 및 누수의 원인이 되는 조금 안 좋은 것이 콜드 조인트고, 얘들은 뭐 미리 계획돼 있었고 미리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이음을 설치해야 되는 위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뭘까요? 기존 건축물의 접합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리 이렇게 서로 두 개가 붙지 않기 때문에 줄눈을 미리 만들어서 기존 판이 가지고 있던 크랙을 옆에까지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저층의 긴 건물 필요하죠.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못 쳐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도록 줄눈을 주는 거고요. 고층도 마찬가지. 너무 높아서 중간중간 줄눈이 있어야 크랙이 위까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복잡한 평면의 교차 부분도 조인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때려붓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복잡한 평면도 신축이음을 주셔야 되고요. 단면이 균일하고 소규모 바닥판에는 굳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거나 평면이 복잡하거나 진동 지진에 취약할 경우 미리 계획해서 시공하는 것을 신축이음 또는 뭐 수축 줄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